계절 컨텐츠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계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 왜냐면 계속 순환해서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사이클이라고 치면 이걸 우리가 나이대로 보면은 봄이라는 것은 가장 어린 시기, 여름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큰 청년 정도의 시기, 가을이라는 건 장년의 시기, 겨울이라는 건 노년의 시기인 거죠. 이런 과정으로 외우라고 했잖아. 이해를 하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육신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접근을 해봐. 비견겁제가 시작하는 거야. 보통 비겁이라고 하죠. 내가 오행을 기준으로 볼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목화 토금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간목, 을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외울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마찬가지로 육신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음.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쉬운 얘기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시작하는 게 이 비견겁제라는 것은 식상으로 가는 거고, 이 식상이라는 것은 식상 생재해서 재성으로 가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것은 재생관을 해서 관으로 가는 거고, 관이라는 것은 관인 상생을 해서 인성으로 가는 거고, 이 인성은 다시 비겁으로 가는 거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게 순환하는 체계예요. 심플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점이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이 비견겁제라는 것은 나랑 같은 거죠. 그러면 사주에서 이 비견겁제가 많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심플하게 봐. 사주에서 자기가 세력이나 구도를 볼 줄 모를 때는 그냥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원래 그 다음은 월지에서 투간한 것들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 월지를 생하는 에너지를 보는 거고, 이 다음에 월지를 극하는 에너지를 보는 거, 월지가 생하는 에너지를 보는 거, 이런 방식인데 기준이 다 월지예요. 우리가 오행을 볼 때 사주에서.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일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를 보는 거거든.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간과 다른 글자들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거기서 나랑 같은 오행인 것을 비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그 계절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주가 이 비견겁제, 그러니까 비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갓난아기랑 같아. 갓난아기는 어때? 우리가 보면은 그냥 자기 맘에 안 들면 울잖아요. 운다는 게 왜 우냐면 나를 봐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모두가 나를 케어해야 돼. 내 중심이야. 그래서 이 모든 사회라는 건 결국 이 비견겁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 비견겁제 입장에서 나 중심이야.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삶에서 주인공들이 님들이잖아요. 님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프면 세상은 그냥 다 슬퍼지잖아요. 중심이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내가 어떤 상대방을 보는데 그 사람이 비견겁제 위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 얘는 자기가 거기서 중심이 아니면 엉엉 우는 애야. 엄청나게 징징거려. 그래서 그 사회나 조직을 박살낼 정도로 울 수가 있어. 나를 잠을 못 자게 해.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 알 거야. 새벽 내내 울잖아요. 모두를 괴롭힐 수 있어. 비견겁제는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힐 수 있어. 이 사회 전체를 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중심이어야 되니까. 갓난아기니까. 내가 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난 케어가 필요해.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냐? 비견겁제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르고 달래야죠. 그리고 비겁은 일단 내 편이어야 유리할 수밖에 없어. 나한테는 안 울거든. 그거 잘 봐봐요. 악이라는 걸 생각해봐. 세상에 악이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사실은 싫어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어. 왜냐면 애를 엄청 싫어해요. 전 애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잖아요. 그런 거야. 우리는 저 연약한 존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프레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견겁제라는 것은 자기가 이런 보호받는 포지션, 약자 포지션, 피해자 포지션을 되게 잘 취할 수밖에는 없어. 이 개념 아시겠어요? 아기처럼 케어하고 돌봐야 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비견과 겁제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게 격이 됐었을 때, 걸록 격이 됐을 때, 양인 격이 됐을 때는 다르지. 근데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해.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단순하게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봤었을 때는 비견겁제라는 것은 어린아이랑 같은 거야.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케어가 필요하게끔 만들어. 바꿔 말하면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이해되심?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얘기도 되겠지.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겠지. 비견겁제라는 거. 사회적 언어로 이야기하진 않겠지. 그러면은 이 초기 단계가 지났어. 그 다음 단계는 식신상관으로 올라가잖아.
식신상관은 나이대가 미운 6살, 7살, 8살 정도 된 거야. 거기서부터 뭐 중고등학생 정도까지 사춘기 지나는 지점까지 가는 단계를 말해. 시기로 치면은. 그럼 어때요? 겁대가리가 상실됐겠죠.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어차피 세상은 날 해칠 수 없다는 걸 알아, 얘네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 소년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 걔네들이 무슨 깽판을 쳐도 처벌을 막 받지 않잖아. 그걸 잘 알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는 걸 이용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어떤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게 식상의 단계야. 따지자고 치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단계까지는 아니야. 단계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아기는 케어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식상 단계는 이 아기가 커가면서 귀엽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잖아요. 뭔가 더 사주고 싶잖아. 조카들 보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우리가 얘를 서포트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 사랑을 받게끔 행동할 수 있는 애들, 대신 엄청 미움을 받게끔 행동할 수도 있는 애들. 관념이 딱 잡히세요? 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부터는 비용이 대단히 커져. 사고 쳤을 때 비용이.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뭔가 사회적 이득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재미있고 없음을 생각할 거잖아.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한 애들은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해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청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식상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 평소엔 천사 같아.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재미없거나 하면 날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게 식상이에요. 이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봐봐. 물론 이게 식신격 과 상관격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은 달라져. 근데 관념을 잡고 가야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주가 이렇다고 하면 딱 보면 아, 이런 느낌의 사람이구나까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수가 없어 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막 6시에 일어나서 막 학교 가야 되잖아.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막 일탈하고 싶잖아요. 일탈은 청소년 때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들, 노잼인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 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탈한다는 개념도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절벽은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접근을 안 해. 식상은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거기 앞에서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거야. 위험 같은 것들을 즐겨. 관종이야. 하지 말라는 걸 더 해. 그리고 여러분들 막 어릴 때 생각해봐. 여중생, 여고생 막 이렇게 생각해봐봐. 점심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매점에서 빵 사 먹고 그러잖아. 얘네들은 먹는 거나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먹어. 그런 걸 좋아해. 기본적으로. 관념이 잡히세요? 식상이라는 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이게 와? 사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책상머리 앞에서 뭐를 막 외우고 원리를 막 적고 공식 쓰고 이건 의미가 전혀 없어. 사람이라는 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사람을 어떻게 공부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막 엄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래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딱 느껴지는 이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배우는 거야. 사주를 공부하는 방식이야. 비겁 식상들은 뭔가 때에 맞게끔 먹지 않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근데 비겁은 좀 쪼개서 먹어요. 쪼개서 먹을 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많이 자. 애기니까 많이 먹고 많이 자야 해. 휴식이 많이 필요해. 힘든 거 못 견뎌. 힘든 노동 같은 거 시킬 수가 없어. 근데 막 사주에서 비겁이 발달하면 몸 막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떤 막 대단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막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얘네들은. 그 단계까지 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 굶기면 죽어요. 얘네들은. 예민해. 굶기면 울어. 소리 지르는 애들이야. 못 참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해봐. 간식 많이 필요한 애들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사주의 근본은 음양오행이고 사주는 계절학이다.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의미가 없고 이걸 그냥 음양오행 계절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외우거나 막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너무 당연해. 사람들이 막 아 선생님 저 비견 겁재가 없어요. 그러면 아 굉장히 철이 드신 분이시군요.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군요. 자기가 힘들거나 아프더라도 그걸 소리를 잘 못 내는 분이시군요. 뭐 이게 어렵냐고. 이게 뭐 당연한 얘기잖아. 어때? 이렇게 공부하면 사주가 좀 뭐 쉽게 이해가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식의 종류들 막 몇백 개씩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 단식을 외운다는 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걸 만드는 거 무궁무진한 거야. 남이 생각한 거나 관점들을 막 보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지. 스스로 생각하는 재미가 있잖아. 그쵸? 자, 재성은 뭐야 그러면은. 재성은 대략 고3 정도에서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까지는 간 거야 얘네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잖아. 아, 시험 망치면 안 돼? 시험 망치면 나 대학 조짐? 대학 조지면 재수 같은 걸 해야 되지? 그리고 대학을 갔어? 학교에 따라서 내 어떤 가치가 평가돼. 판단되고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무슨 학과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돼. 어떤 회사를 갔냐 못 갔냐에 따라서 또 내가 평가당해.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내가 이 회사 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현실적인 상태가 됐겠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있어서 이게 나한테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하는 선택이 맞을까 틀릴까? 혹시 내가 여기를 가는 게 잘못 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은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지.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발달되지 않았겠지. 그리고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이때부터는 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영향력이라고 해봤자 뭐 비겁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 안에서의 영향력 정도야. 식상이라는 것은 그냥 내 학창 시절의 친구들 관계 안에서 영향력인 거야. 굳이 따지자고 치면. 재성이라는 건 이제 내 사회적인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만큼 뛰어난 사람인지에 따라 사회에서 막 호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디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향력이 얼만큼 넓냐 좁냐라는 개념이 생겨. 재성부터는 나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생겨요. 이때부터. 이전에는 거리가 없어. 다 밀접한 관계야.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나이 먹고 대학교 이후의 친구들 생각해봐봐. 어릴 때는 뭐 무슨 빨가벗고 놀아도 전혀 무슨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걔네들이랑 비밀도 없고 그냥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지지 않는 친구 관계거든. 재성부터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 나한테 손해거나 조금 저 사람과 가까이 했었을 때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나치게 가까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 나도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이 적정한 거리감 유지하려고 해. 내 공간 갖고 싶어 해. 독립적인 어떤 나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가 다 들어가는 게 재성부터야. 이전에는 비겁 식상 때는 막 그런 게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아요. 재성부터는 서로 간의 거리감과 공간 같은 개념이 생겨.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 나한테 손해보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대단히 막 어떨 때 보면 쫌생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대단히 막 경제적인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 누가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바꿔 말하면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적 공간이나 내 방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히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준 것과 같아. 근데 재성은 항상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좀 더 들어와도 돼, 너는 들어오면 안 돼 하는 거리가 다 있어. 사람마다 되게 복잡해. 이게 뭉뚱그려서 판단하지 않아. 이 단계를 나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뭐 방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개념들도 알고 있어, 재성부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사회인은 아닌 학생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노는 건 좋아해. 왜 대학생들 축제 가고 술 먹고 MT 가고 OT 가고 하잖아. 여기까지조차도 사실은 애야. 어린애야. 얘네들까지도 노는 걸 좋아해. 근데 단계가 좀 다르지. 비겁은 진짜 장난감 갖고 노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아무거나 단순한 것만 가지고 와도 좋아해. 한 가지를 좋아해. 복잡하지 않아. 식상은 자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지만 복잡하진 않아. 재성부터의 장난감들은 복잡해져. 단순한 인형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구체, 관절, 인형이라던가 자기 취향이 생기는 취미 같은 것들에 빠지는 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조금 더 단계가 발달해. 이해되시죠? 보수적이 되잖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 이때부터는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재성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100%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야. 비겁 식상이 얘기하면 그래도 거의 솔직함이 많이 들어간 거야. 정제부터는 100%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들이 상대방을 볼 때 재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딱 이 정도 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지를 해야 돼. 그 말을 100% 믿으면 안 돼.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관성, 인성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관성은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의 대리부터 차부장까지 구간이야. 거의 한 과장급부터지. 그러면은 이 재성 단계까지는 뭐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치면은 막 결혼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거겠지만 관성부터는 가정이 그래도 갖춰진 단계야. 가정을 갖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계라고 개념이. 이때부터는 진짜 선을 긋지. 우리가 직장 단계에서 가면은 회사 안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절대 얘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한 과장급 정도까지 됐다, 차부장부터 올라갔다, 다 경쟁 상대거든요. 절대 자기가 책 잡히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 밑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해. 트집 잡히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가 이미지 관리를 해. 재성이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볼까 아닐까, 화장 안 하면 쪽팔린다, 뭐 이 정도 단계야. 관성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지에 대한 그러니까 투페이스가 생기는 거임. 사회적인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성이 발달한 사람 막 깐깐하다, 못 믿겠다, 막 이렇게 된다. 맞는 얘기야. 왜냐면 이때부터는 진짜 꼰대가 시작되는 거. 여기서 제가 공간의 개념이 생긴다고 했죠. 내 영향력이 발달하는 거니까. 근데 뭐 대리, 과장, 차장 막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들에서는 높이가 생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되잖아. 내 판단이 맞다 틀리다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성부터는 진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 애초부터.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른 상대방이 관살이 발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돼. 냉정히 얘기를 하면은. 그거 바꿔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관살이 발달한 사람 너무 싫음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관살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자체가 자본 중심의 이 사회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인 성취나 부의 개념이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해되심? 여기부터가 진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 내 이해득실 싸움을 하는 단계예요. 이미지 메이킹도 해. 보여주기 위해서 해.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거나 재미없어도 해 단계야. 까라면 까 단계야. 이때부터. 그리고 인성 단계는 뭐냐, 부장까지 갔으면 이때부터는 임원, 그 다음에 사장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막 나이로 치면 거의 할아버지 단계잖아요, 이 단계가. 그럼 어때요? 관부터 꼰대라고 했잖아. 여기부터는 그냥 꼰대 그 자체일 수밖에는 없어. 원리 원칙이 정해졌어. 나는 이 방식으로 해온 것들이 있어. 그럼 뭐 어떤 거야? 주인처럼 행동해. 내가 어른이야. 그러니까 뭐 쪽팔린 짓들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인성부터는 내 체면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 자기 곤조가 생겨. 사주에서 인성이 발달했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커피는 뭐 스타벅스인데 하면 스타벅스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함.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 생겨버려. 이때부터는 꼭 그게 잘 안 변합니다. 기준이. 인성은 어른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5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 눈치를 보게 될까? 인성의 눈치를 보게 돼. 우리가 어른들이랑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막 밥을 흘리고 막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한 소리 듣잖아요. 그 한 소리 듣는 게 너 그렇게 먹으면 복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그거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 관성. 그러니까 이 행복 집단, 비겁, 식상, 재성인 이 행복 놀이 집단에서는 관성, 인성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바꿔 말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확 나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인성 발달할 수밖에 없어. 유일하게 자기 권리로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막 엄청 즐겁게 막 술 먹으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함? 개빡치네. 딱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갑자기 딱 그냥 숟가락 딱 놔. 기분 딱 나쁘대. 바로 티가 나. 바로 티를 내기도 해. 왜냐면 나는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는 게 있어. 인성들은. 인성 본인은 모를 거고 이 인성한테 피해를 당한 나머지 내 그룹은 알고 있음. 이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지. 단순히 막 인성인 사람은 이렇다, 뭐는 이렇다라고 접근을 하면 사주는 이해할 수도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사주가 뭐 명리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하는 모습을 공부하지 않잖아. 나는 그래서 사주나 이런 관계에 대한 걸 공부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잡아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야. 제가 그걸 오늘 잡아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단식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를 알려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확장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